현준이, 장지현의 원투펀치 220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아까부터 저 띄어 읽으세요? 제 이름을 자꾸. 그 브라질에서 저희 방송 네. 못 보셨다 그랬죠? 거기 안 나옵니다. 저희가 너무 보고 싶어 해갖고 진짜 보고 매 싶었어요. 방송마다 정말 울음을 강조를 참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지현이라는 이름을 오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신하영 진행자가 매번 정말 없는 매번. 장지현 의원에게 바친다. 이러면서 장지현 이거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오셨으니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맞아요. 보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엄청요. 카톡이라도 좀 보내시지 보고 싶으셨으면. 막상 오니까 보고 싶었대 한 달 만에. 자, 우리 돌아온 장지현 위원님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220화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뜨거웠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를 이제 국가대표팀 월드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위한 최종 예선이 9월 1일 중국과의 경기로 시작합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이번 경기 정말 잘 껴서 산뜻하게 아주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군요. 지금 분위기가요. 중국이 뭐 팬들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하에 축구 굴기 완전히 이번 월드컵에 올인하는 태세고 자국 리그인 슈퍼리그 일정 조정하면서 지금 이 대표팀이 수차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합숙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을 지금 1차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6월 7일 카자흐스탄전 보면 3-4-2-1, 수비 시에는 5-4-1에 가까운 아주 실리적인 운영 형태로 바꾸면서 지금 한국전을 원정을 한번 잡아보겠다. 지지 않겠다. 최소한 지지 않겠다라는 지금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약간 자신만만하고 거만하게 달라붙었던 태도와 다르게 실리적인 컨셉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잘 준비해서 더 이길 수 있는 확률 높은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6월 7일 평가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가오 홍보 감독이 이제 중국 축구가 좀 어려운 와중에 부임을 해서 그래도 이제 지금 최종 예선까지 올려놓고 평가전들을 지금 두 경기를 치른 상황인데 최근에 중국이 3경기에서 이제 어떤 포메이션을 썼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월드컵 최종 예선 올라오기 위해 펼쳐졌던 3월 29일에 카타르전에서 이제 중국이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는 기본적으로 4-2-3-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오 홍보 감독의 가장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사실은 4-2-3-1이에요. 그런데 이 4-2-3-1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카타르전에서 썼던 4-2-3-1에서는 원톱이 우레이 선수. 네.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우레이 선수 잘 아시죠? 중국 예. 메시라면서요, 별명이? 그 재간이 있죠. 물론 그 메시 선수와 이제 정확히 비유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네. 옛날에 덩주오샹이라는 선수도 있었어요. 아유, 우리 앱서울에 구리 메시도 있고 메시 많아요. 그러니까요. 팀에. 네. 전 세계에 펠레도 많고 마라도나도 많고 메시도 많아요, 사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우레이 선수가 재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스피드도 있다는 거를 팬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 카타르전에서 활용했던 4-2-3-1에서는 우레이 선수가 원톱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지는 사실상 이제 우레이 선수의 스피드와 재간을 활용한 또 역습 아니면은 우레이 선수가 어느 정도는 제로톱 같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4-2-3-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4-2로 중국이 승리했던 6월 3일의 평가전에서는 4-2-3-1인데 원톱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는 지금 원톱 자리에 장유닝이라고 비테스에서 요즘 교체로 좀 나오고 있는 중국 어린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장유닝 선수는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좀 있으면서도 유연성을 좀 갖춘 아직까지 경험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정통형 이 선수는 원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레이 선수가 측면 윙포드라든가 혹은 뭐 공격형 미드필더라든가 이제 다른 위치에 이제 우레이 선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 바로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자흐스탄 6월 7일 평가전에서는 3-4-2-1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 포메이션을 사실 한국전 대비로도 그렇겠습니다만 가오 홍보 감독이 이거를 쓸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번 선발 멤버에서 윙백 볼 수 있는 선수가 조금 엷어져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좀 하시는데 이제 김진수, 박주호 이런 선수들이 다 빠졌으니까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윙백형 선수들이 숫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윙백도 많고 윙백과 윙어를 또 겸할 수 있는 자원들도 좀 숫자가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3-4-2-1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자원에 비추어서는 어느 정도 또 맞는 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4-2-3-1과 3-4-2-1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경기 중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또 선수 위치와 포메이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경기 중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때는 또 맞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전술 그리고 선수 위치를 여기저기 또 바꾸어서 넣어보는 이러한 훈련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전략이 그만큼 다양해졌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소집 명단이 나왔잖아요. 네. 이 명단을 이제 기점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전문 왼쪽 수비수 물론 오재석 선수가 최근 간바 오사카 리그에서 왼쪽 수비를 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재석 선수가 선발이 또 된 것 같은데요. 최전방에 석현준 선수가 일단 최종 불발이 되면서 전문 원톱 4-2-3-1을 구축을 할 때 원톱 선수가 지금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올림픽 온두라스전도 그랬습니다만 황희찬 선수 폼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공격 전환에서 유기적인 부분 전술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 배후 공간을 밀집 수비를 파헤치는 이러한 공격 전형을 구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장현수 선수를 또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일정 수비 숫자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경기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석현준 선수가 시리아전 개최지가 마카오로 변경되면서 최종 불발이 됐잖아요. 근데 대체 선수를 뽑지 않고 황희찬 선수만 어떻게 보면 정통 포워드 자리의 정통 스트라이커인데 신예잖아요.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물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동원 선수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지동원 선수도 있긴 합니다. 지동원 선수가 최전방 원톱도 볼 수는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경기는 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카자흐스탄전을 보면 이 중국 팀이 6월 7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합숙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나서의 평가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3백인 펑샤오팅과 장림펑을 중시로 한 3명의 수비진들은 일단 경험이 일단 많이 축적이 됐고 상당히 공격적인 수비를 하고 롱킥에 또 펑샤오팅 같은 선수 능한 이런 장점이 있는 수비진들이 구축이 됐고요. 한효님이 강조한 좌우 윙백 리 슈에팽과 자우 밍지안 이 윙백들은 상당히 발이 빠르고 사이드 플레이, 와이드한 플레이를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또 킥 능력과 중거리 슈팅 능력, 패스 능력 구로 갖춘 하오준민, 우씨, 또 황보원 같은 라인들이 중앙을 버티고 있습니다. 멤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최전방의 2-1, 최전방 원톱에 아마 장윤인 같은 선수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뒤쪽에 우레이나 경험 있는 가오린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배치가 되면서 혹은 요즘 이제 중국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윙어나 윙백이 숫자도 그렇죠. 많으면서 윙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폼이 괜찮은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데뷔했던 후렌티안 같은 선수, 그렇죠. 혹은 뭐 순커 선수,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레이 선수라든가 가오린 선수가 있는데 장닝 같은 선수도 그렇죠. 있어요. 장닝, 지양닝 같은 선수. 지양닝 선수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특히 대표팀에 들어오면 폼이 괜찮습니다. 이 선수가 처진 스트라이커도 가능하고 뭐 때로는 윙포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이 3-4-2를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2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선수들도 지금 숫자적으로는 꽤 있고 이 가운데에서는 폼이 최근에 근자에 괜찮은 선수들은 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6월 7일에 있었던 카자흐스탄을 전을 보면 조직력이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짧은 기간 합숙을 통해서 그래도 꽤 좋은 역할 분담들이 되고 있다. 팀 전체의 압박 그리고 사이드 윙백들의 아주 공격적인 능력과 윙포드들이 중앙으로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중앙과 측면으로 전개가 되는 빠른 역습 루트들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전에서도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물론 0대1로 이 경기 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도 2차례 합숙 훈련을 지금 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경기를 하는 시점에서의 중국팀의 3-4-2-1 전형은 상당히 더 발전된 형태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점을 예상을 해본다면 우리 팀은 일단 수비 시에 지난 올림픽 온두라스전도 약간 너무 공격적으로 가다가 역습 허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소한 3명에서 많게는 4, 5명까지 이 팀이 빠르게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역습 수행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4명에서 5명 정도는 수비 숫자가 확보된 상황에서 안정된 운영을 하고 공격 전환을 좀 빠르게 나가고 또 역습이 안 될 때 지공 시에는 역시 미드필더와 수비진 사이의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통한 온두라스전 올림픽 때 잘 됐던 원터치 플레이를 통한 배우 공간을 파헤치는 그런 경기 운영 방식을 잘 택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4-2-3-1이 되냐 4-1-4-1이 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지공이 돼버리면 상대가 5-4-1 형태의 밀집 수비이기 때문에 공격 숫자가 한 명 더 많거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상대가 윙백들이 공격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소유권을 다시 뺏어내서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수비 숫자를 확보를 해서 측면 커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숫자 그리고 상대가 롱볼로 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펑시아우팅이나 이런 선수들 센터백 2명과 장현수 같은 멀티플레이어를 활용해서 제공권에서 세컨볼을 내주지 않는 그러한 수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첫 경기이고 물론 홈 경기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실리적으로 어떤 게임 운영이 확률이 높은가를 코칭 스태프가 잘 판단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주요한 공격 패턴 2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장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좀 나온 대목인데 리슈에펑이라든가 자오밍지안이 스피드와 재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을 또 이제 특히 3백 전형에서는 이 윙백들을 활용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아까 우레이 선수 등을 비롯해서 이제 3-4-2-1에서 2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제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의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은 중앙 쪽으로 상대 수비를 끌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공간을 윙백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격이 시도가 되는데 여기서 수비가 너무 이 우레이 같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오히려 이 윙백의 패스가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황보원이라든가 우시라든가 하오준민 같은 특히 그렇죠. 중앙에서 킥 능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이제 꺾어서 이 패스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그러한 패턴의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윙백들이 올라오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수비가 공격형 미드필더들에게 딸려 나갈 때 중앙 미드필더들의 제3의 침투 그리고 여기서 터질 수 있는 이제 중거리 슈팅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롱볼이 날아왔을 때 이제 세컨볼 싸움 여기서도 사실 이 중국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거리포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볼 싸움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실하고 빠르게 움직여 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중거리포의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상대가 어차피 이제 우레이라든가 원톱을 통한 어떤 빠른 역습이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패턴에 의해서 윙백 공격을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만 공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3백에서 아무래도 약점은 센터백과 윙백 사이의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특히 기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돌아나가는데 재주가 많은 선수들이 우리가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 윙백이 올라오는 그 주요 루트를 우리가 또 역으로 한번 공략하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자흐스탄도 그랬습니다만 중국이 위기를 맞는 경우가 일단 중국이 패스 미스가 생각보다 많은 팀이에요. 이 팀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상대가 근데 중국이 근데 쭉 공격적으로 밀고 나갈 때는 또 적극적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라인이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전도 위기를 맞을 때가 밀고 들어올 때 끊겨서 실점이거든요. 중국은 의외로 조금만 지역 압박을 감행을 하면 패스 미스가 꽤 많이 나옵니다. 미드필더건 윙백들이건 우리는 밀고 들어올 때 끊어서 황희찬, 손흥민, 이청용, 구자철 또는 뭐 이재성 이런 라인들이 기성용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한 번에 나갈 수 있으면 아주 쉽게 득점 루트가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형이 중국이 약간 약점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완전히 수위를 완전 내려선 수위로 올라오느냐 적당한 3-4-2를 할 것이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더 나올 수도 있는 또 전형이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잘 공략을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요. 이게 달려들어서 막 아주 전투적으로 대인 마크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의외로
측면 공간에서 빠른 공격이 전개될 때 크로스가 날아올 때는 반대편이나 중앙에 있는 선수들을 허술하게 오히려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의 그 전투적인 적극성이 오히려 이제 공 갖고 우리가 측면으로 갔을 때는 그쪽으로 확 가는데 반면에 이 볼이 잘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오히려 트리니다드 토바고 전 같은 경기를 보면은 사실은 중앙으로 크로스 제대로 날아왔을 때 중앙이나 반대편 공간에서는 사람을 꽤 놓치는 장면들도 카자흐스탄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3백을 쓰든 4백을 쓰든 우리가 빠르게 방향을 전환시켜주면 맞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성급한 수비가 우리에게 공간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선수들이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측면 공간 돌아 나가서 중앙 쪽으로 크로스 잘해주면 여기서 이제 예측적인 움직임을 또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잘해주면 우리가 원톱이 없더라도 뭔가 헤딩골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꽤 나올 겁니다. 결국에 키워드는 방심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되지만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서 쉽게 득점 빵빵 쏘고 넣고 이기고 쉽잖아요. 방심. 그리고 방심이 그 중국 선수들은 보면 창의적인 패스에 무지 약해요. 그렇죠. 이 팀은 네. 저 클럽 팀들도 그렇고요. 조금만 창의적인 패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만큼 약간 영리하게 수비를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적으로 달려들으면 예측된 공격이 들어오면 피지컬적으로 잘 막는 스타일인데 달라붙더라도 조금만 뭐 백힐, 원타치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요. 공간들을 그냥 쉽게 내주는 팀입니다. 이 중국 클럽 팀들도 그러고 대표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전 서울이 킹 대한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대한 것도 선수가 있고. 창의적인 거 몇 번. 예, 전체적으로 그래요. 대표팀도. 그래서 어떤 약팀을 만나도 약팀이 조금만 재간 있는 패스를 하면 공간을 많이 내줘요. 거기에 대한 단체 멘붕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 여전히 중국은 무언가 좀 창의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틀에 박힌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형 팀도 합숙 훈련을 꽤 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농익은 그 클럽 팀과 같은 조직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돌아뛰는 선수를 잡아내거나 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빠른 타이밍과 창의적인 패스들을 잘 활용하면 또 많이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클래스와 실력을 100%만 발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여름에도 많이 보셨듯이 유로든 코파 아메리카든 올림픽이든 언더독이 또 더 강한 팀을 잡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 신하영 씨 말씀대로 경적하면 필패다. 그러니까 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어찌됐건 그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서 들어가야 될 경기입니다. 언더독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해요.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언더독이 우리가 돼야죠. 언더독 되는 게 좋으세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네. 언더독이 돼서 잡고 올라가야죠. 아직은 아닙니다. 방송 많이 늘었네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8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전을 치르게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홈이잖아요. 그렇다면 홈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서운 게 중국에서 5만 석을 요구를 했대요. 티켓을. 7만여 명 안 들어가는데 5만 석을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예의가 안 없는 줬죠. 거지. 네. 이거는 좀 도에 좀 당연히 안 좋죠. 넘은 예. 도를 넘었죠. 그런데 일단은 좀 무서운 게 15,000석은 확보가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뭐 추가로 계속해서 입장권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모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을 해야지 또 선수들이 힘을 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지금 이거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 전부터 막 티켓 사려고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 경기가 우리로서도 월드컵으로 가는 대장정의 첫 제일 걸음 중요한 아닙니까? 경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팬분들도 분명히 많이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최종 예선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응원전에서도 저희가 지면 안 되거든요. 네. 파이팅해서 상암으로 다 집합합시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해서 중국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3부는요, 저희가 화요일에 보내드릴 텐데요. 이번 주제 아주 재밌습니다. 감독들에게 팽당한 선수 특집입니다. 화요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